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오늘도 신용장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신용장의 본질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쵸? 신용장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요? 외상거래이지만 신용장이 발행되고 나면 그 외상대금을 수입상이 아닌 은행이 그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지급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셀러 입장에서는 이 신용장을 받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그 외상대금 회수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구나. 왜요? 그냥 기업체를 믿고 외상을 준 게 아니고, 그쵸? 돈은 누구한테 받아요? 은행한테 받으니까 은행을 믿고 준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외상대금 회수에 대해서는 좀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TT 방식 후불이나 아니면 추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누구예요? 외상으로 물건 주고 누구한테 돈 받는 거예요? 기업체한테, 바이오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신용장으로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신용장이라는 게 뭐예요?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출상한테 발행해주는 외상대금에 대한 지급 확약이잖아요. 지급 보증도 아니고 그쵸? 확약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셀러 입장에서는 신용장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외상대금은 은행한테 청구하면 되겠구나. 선적한 다음에 은행한테 청구하면 되겠구나. 이제 돈 회수하는 거는 외상이지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장 방식의 결제라는 게 TT 방식 후불이나 추심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뭐가 다르냐? 채무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TT 방식 후불이나 추심 방식은 채무자가 바이어예요. 다시 말하면 바이어가 돈 띄어 먹으면 그냥 돈 띄는 거예요. 근데 LC 방식이라는 거는 LC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행이 나 믿고 물건 줘. 돈은 나한테 청구해. 내가 줄게. 내가 채무자가 될게.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은행 믿고 거래하는 거다라는 거죠. 은행이 뭐 망하지 않는 이상 돈 떼어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장을 받으면 이제 외상대금 못 받을 일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는 건 단순한 서류예요. 그쵸? 은행이 발행하는 단순한 서류지만 그러나 이 신용장이라는 거는요. 은행 사회에서 아니면 무역업계에서 이 신용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UCP라는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국제 규칙에 근거해서 거래를 하게 돼요. 물론 이게 관습법이지만 그러나 신용장도 계약이라고 봤을 때 그 신용장에 준거법으로 써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this credit is subject to UCP 뭐 이런 식으로요. 조금 더 복잡하게 써 있지만 예를 들면 this credit is subject to UCP 무슨 말이에요? 이 신용장의 준거법은 이 신용장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UCP를 근거로 해서 거래가 된다. 따라서 UCP에 따라 가지고 모든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이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럼 뭐 국제은행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평가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쵸? 신용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어저께 보시면 정리도 하고 보완도 좀 해볼게요. 어저께 내용을. 신용장의 본질이라는 거는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하는 지급 확약서인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서류 요건을 충족을 하며 다시 말하면 신용장에 보면 셀러가 대금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는 거죠. 그 제출 서류를 완벽하게
100%, 100% 충족해야만 돈을 주겠다는 지급 확약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신용장의 본질에 대해서 신용장이 뭐냐?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수출상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 확약서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수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보증서는 아니에요. 보증서라고 하면 뭐예요? 보증서 따라는 거는 돈 빌려간 사람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그 다음에 내가 줄게. 이건 보증이잖아요. 근데 이건 확약이에요. 은행이 자기 돈을 미리 지급해주고 나중에 바이한테 돈을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이다라고 그러면 서류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지급 확약이다라는 걸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개설은행인 얘는 누구냐? 얘는 수입상이에요. 수입상. 영어로는 applicant 이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apply에서 나온다네. apply, applicant. 그래서 apply가 뭐예요? 신청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행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행한테 신용장 개설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사람. 그래서 applicant라고 얘기해요. applicant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실무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장에 보면 수입상하고 수입상 회사 이름, 주소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때 수입상 할 때 buyer 아니면 뭐 다른 용어로 써있지 importer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applicant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을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고도 뭔지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수입상이 개설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수입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그냥 신용장이라는 게 발행이 되면 은행이 채무자가 되잖아요. 은행이 자기 돈으로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바이가 입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담보를 잡아두는 거예요. 우리 개인 간에도 그렇잖아요. 돈 빌려달라 그럴 때 불안하면 내가 담보 제공해 줄게. 아니면 담보 갖고 와. 시계 맡겨. 핸드폰 맡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왜요? 나중에 안 갚으면 그거 팔아버리면 되니까.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요. 미국은요. 미국 같은 나라는 거기도 제공해야 돼요. 그럼 담보는 되게 어떤 게 들어갈까요? 되게는 뭐 아파트, 뭐 토지, 뭐 이런 거, 부동산, 뭐 이런 거. 부동산도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해도 되게는 이제 부동산으로 하는 거죠. 담보 제공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담보도요. 만약에 10억 원짜리 LC를 오픈하겠다. 담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10억 원짜리 부동산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부동산 가치 떨어질 수 있잖아요. 되게 그래서 뭐 10억 원에 130% 내지는 150%짜리 담보를 갖다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류여건 충족 시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신용장에 보면 신용장이 이제 항목 번호가 있고 항목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항목 제목에 보면 46A 항목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항목 제목은 Documents Required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예요? 요구되는 서류.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또 다시 얘기하면 셀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타 또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다른 조건들이 다 충족돼야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상들이 LC를 주겠다라고 바이어가 얘기했을 때 이거 골치 아프네.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일 경우에는 금액이 많으면 크면은 LC로 하는 게 이거는 확실히 맞다.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해요? 아니 어느 회사 입사하는데 제출하는 서류가 까다롭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서류 제출하기 싫으니까 그냥 입사 안 해. 포기해. 신청 안 해. 어플라이 안 해. 에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46 항목에서 얘기하는 다큐멘트 리콰이어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통 내고 서류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고라는 게 뭐냐면 선적한 다음에 셀러가 여기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은행에다가 제시하고 돈 받아오는 거 이거를 내고다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negotiat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줄여서 내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고 그쵸? 선적한 다음에 선적서류하고 하나원 갖다 주고 돈 받아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고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서류를 제시하고 은행에서 심사하는 거. 그 다음에 심사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은행이 돈을 지급하는 거. 이거를 내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서류 갖다 주면 언제 돈 내줄까요? 즉시 내줘요.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예. 문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신용자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특히 서류가 완벽했을 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용장이라는 건 대금 지급 약속에 관한 확약서다. 지급 보증서가 아니다. 예. 누가 신용장을 얘기하면서 야 신용장은 지급 보증서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 잘 돌봐드려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뭔가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야. 돌봐줘서도 안 되면 예, 어디다 좀 묶어놔야 돼요. 불안하잖아. 그 다음에 조건부다라는 거죠. 신용장의 모든 지시사항, 예를 들면 뭐 선적기일이라든지 뭐 서류 제시기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고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46의 항목, 47항목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장이라는 건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셀러가 지켜야 되는 모든 의무의 내용들을 기재해 놓은 거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내일은 아니면 다음 시간에는 네, 신용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징이라는 건 이러한 본질을 갖고 있어서 예, 다른 결제 방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TT 방식이나 추진 방식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특징 있더라. 장점 있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새벽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예, 어디 좀 다녀왔는데 5시에 예, 오늘은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어저께도 그랬는데 물론 낮에는 햇살이 따갑더라고요. 근데 그럼 어쨌든 어디에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것도 선선한 것도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